그럼 이 시점이 되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돈을 꾸준히 모아 가다가 이 시점에 올라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대인 제가 영끌로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싶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줄임말로 지금 주로 20, 30대 분들이 아파트 매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비싸진 아파트 때문에 여기저기 영혼까지 이제 끌어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서 저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외부적 요인, 왜 이렇게 사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서울에 구매를 했는데 왜 서울에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작년 8월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주택자 분들에게 어떤 포지션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시고 좀 알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먼저 상승 압박은 저금리, 유동성 증대, 입주 물량 감소로 볼 수 있는데 왼쪽에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4, 5%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16년도부터 미국이 저금리에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죠. 이때 19년쯤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이 출렁이면서 금리를 조금 낮춥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코로나 20년 3월에 이제 완전 팬데믹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죠. 이때 미국은 다시 0.25, 한국은 사상 거의 최저치인 0.5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 이자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덜해진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많이 이제 융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프레드에서 발표한 M2 통화량이 시장에 도는 통화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기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계단식으로 점프를 하고 그 다음 기울기도 되게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이제 한국의 통화량, M2 광의 통화량에 대한 내용인데 또 보시면은 2008년까지는 조금 완만히 상승하다가 2008년 이후로도 뭐 크게 상승률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2020년 3월 이후로 이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금리,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고 유동성이 기존 대비 굉장히 크게 증대하고 있으며 입주 물량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시면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수요가 4.8만 채인데 2020년도에는 이보다 하회하고 있죠. 3.75만 채로. 그리고 21년도엔 거의 이제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공급난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로도 지금 계획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거의 공급 절벽이라고들 많이 표현하시는데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1번 상승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돈도 융통이 잘 되고 사람들이 대출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면 수요가 팽배해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좀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저런 막 이렇게 더 꼬아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아파트 값은 오르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매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구축 아파트 혹은 이미 누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거냐 아니면 신축 즉 분양을 받아서 매수를 할 거냐. 거기에서 저는 이제 당연히 분양 받는 게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아파트 청약 8월 경쟁률 해서 평균적으로 거의 10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경쟁률을 봤을 때 이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인데 자녀가 셋이다. 혹은 무주택 기간이 20년이고 자녀가 셋이다. 이런 분들은 이 30대 초반인 제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에만 가능한데 분양가가 또 비쌉니다. 당첨이 되더라도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평수가 커서 그거는 제가 좀 힘들겠다. 그래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구축을 매수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제가 아파트 매수를 하게 된 개인적 판단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자본주의 흐름에 탑승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흐름에 탑승을 해야지 자본을 증식시키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파란색
이 아파트 값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죠. 이게 5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뭐 잠실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산 아파트가 오를 때 잠실의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겠죠. 한 이쯤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잠실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산은 그만큼 증식이 되니까 이 또한 좋은 부분이죠. 제 아파트가 떨어졌어요. 너무 슬프죠. 아파트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큰 금액이 떨어졌다. 그러면 잠실의 아파트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변동률이 똑같더라도 변동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시점이 되면은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 돈을 꾸준히 모아 가다가 이 시점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면은 자산 증대가 되고 떨어지면 상급직 갈아타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리스크 헤진 전략을 사용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아주 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실거주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산다고 하면 70% 정도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즉, 1억을 들고 있으면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를 봤을 때 1억을 갖고 있으면 신용 미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억짜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같은 1억을 갖고 있을 때 부동산은 3억의 자산을 굴릴 수 있는데 주식은 1억 가지고밖에 못 굴리는 거죠. 다음으로 초규제 시대라고 제가 써놨는데 보통 과거로부터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자산 시장에는 정말 많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이 2개, 3개, 4개 있는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고 조금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이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던 정책들 중에 일부는 그에 좀 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보통 하나의 쿠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무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그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쿠폰을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